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기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한 덕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오늘부터 방역을 위해 일부 시설에 내려졌던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신 기자입니다. 평소 코로나19 검사자가 40~50명씩 방문했던 광주 서구 선별진료소. 연휴 마지막 날 검사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한산한 모습입니다. 5일에 달하는 연휴에 긴장했던 검사원들도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연휴 끝나고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이제 생각보다 잠잠한 걸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터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달 30일 이후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광주시도 유흥시설과 운동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룸살롱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목욕탕,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새벽 1시에서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운동장은 1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집합 금지로 멀티방과 DVD방은 방마다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방역 시스템 안에서 관리 가능한 점, 다른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10월 5일부터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문 판매 등 홍보관은 11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광주시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지속된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전두환 씨 측 증인인 신현목 전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팀장이 출석해 신문이 진행되고 이어서 검찰의 구형과 전 씨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 측은 전 씨가 법정 최고 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전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장단이 오는 8일 목포에서 만나 광주 전남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해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용집 시의회 의장과 김한종 도의회 의장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같은 회동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비롯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최근 지역 이슈로 떠오른 문제들의 해법을 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시도의회의 후반기 의장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부산 동구의 쪽방촌 일대가 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정비 사업이 끝나면 쪽방촌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부산방송총국 김영록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몰려 형성된 쪽방촌. 성인 한 명이 눕기에도 비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아직 주민 36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엉망이지요. 다른 데 친구가 부끄럽고 진짜.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없어요. 이 쪽방촌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탈바꿈합니다. 우선 정비되는 곳은 도시철도 좌천역 일대 17,000제곱미터로 주민 동의를 거쳐 철거됩니다. 철거된 자리엔 공공분양주택 340가구와 공공임대주택 85가구가 들어섭니다. 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임시시설에 머물다 월 3만 원가량의 임대료만 내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철거되거나 쫓겨날 걱정이 없이 좌천역 쪽방촌 주민들은
이웃들과 함께 인근에 마련된 순환형 임대주택에 계시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그곳의 공공임대주택에 정착하시면 됩니다. 공공주택과 함께 주변 폐교와 빈집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복지센터와 공원도 들어섭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친 쪽방촌 재생사업에는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농업은 우리 산업의 뿌리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사양산업 그리고 흘러간 과거 산업으로 홀대받기 일쑤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대를 이어 농업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방송총국 서승신 기자입니다. 6헥타르가 넘는 드넓은 밭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엽 씨. 여행업을 하다 8년 전 부친을 돕기 위해 농사일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천직이 됐습니다.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척척 해내면서 연간 2억 원이 넘는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팥빙수 회사로부터 납품 제안을 받는 등 판로도 계속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이다를 느낌이 받게 됐고 그때부터 조금씩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16헥타르가 넘는 논농사를 짓는 유지혜 씨도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농업을 이어받았습니다. 벼는 물론 보리, 밀까지 재배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한 쌀과 우리밀로 빵과 과자도 굽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찾아와 사갈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 먹을거리를 제대로 알리는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고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개념까지 같이 심어주는 게 올해 대를 이어 농사를 짓겠다며 전북으로 귀농한 청년 농업인은 460여 명,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스마트팜 등 영농 기반과 자금,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9세까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40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농부들에 대해서는 도만에 따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대를 이어 가업인 농업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 농부들, 침체를 거듭하는 농업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은행 대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말 국내 은행의 수도권 대출 잔액은 920조 원으로 전체 대출의 64.53%였고 지난 6월 말에는 1,182조 원으로 65.5%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와 전남의 국내은행 대출 잔액 비율은 전국의 2.22%, 1.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영배 의원은 은행 대출의 쏠림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국내은행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부의 양극화 완화 같은 사회적 역할보다는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비율이 3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호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의 아파트 청약자 가운데 부적격으로 청약이 취소된 비율은 15.4%로 전국 평균 8.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광주의 아파트 청약 부적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부분 청약 가점 오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호섭 의원은 국토부는 부적격자 발생 현황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광주 지역의 귀성객과 성묘객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역과 터미널, 공항, 자가용을 이용해 광주를 방문한 귀성객이 143만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22%인 40만 명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연휴 시립묘지를 찾은 성묘객은 7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 때보다 65% 급감했습니다. 이 밖에 화재와 교통사고, 구조, 구급 사례가 800여 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경미한 사안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의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이 순조로워서 오는 2025년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위탁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만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대로라면 2022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3년부터 사적지 원형 보존과 역사체험 공간 조성 등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은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터에 국비 1,155억 원을 투입해 교도소의 역사성과 상징성도 살리고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지역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전국에서 처음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 달 일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관내 아파트 전체 세대의 10%인 5만 6천 세대를 무작위로 추출해 온라인 방식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책 마련에 활용되는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은둔형 외톨이는 일정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실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가정폭력이 86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정폭력 864건 가운데 38%는 재발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가정폭력은 전국적으로 5만 9,472건에 달해 전년보다 36%가 늘었고 이 가운데 1%만 구속됐다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총괄부서가 R&D 사업 기획을 주도하고 R&D 사업 예산과 연계한 성과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과 국가적 장기 대형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의 연구 개발 기능에 대해 도정과 연계성,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거나 국가 대형 R&D 사업 유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끝나고 맞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는 6.7도가량이나 낮은 11.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으니까요.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를 밑돌았는데 내일은 여기에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높은 산지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구름이 다소 많이 낀 모습이지만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많이 낮습니다. 영광이 9도, 한평이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광주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가 21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 20도, 강진도 20도가 예상되고요. 장흥도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바람이 차차 약해지겠고 물결도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